네, 안녕하세요. 여기 떡밥 배합하는 거는 지난 영상에 있던 거 그대로 옮겨 놓았으니까 눈으로 참고하시고요. 영상을 올려 놓았더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cm 단차 속구찌리는 단차 속구찌리의 응용편입니다. 별도의 기법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단차 속구찌리와 밸런스 속구찌리의 중간 성질이고, 이 둘의 장점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는 거니까 반드시 기본기를 튼튼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수심 측정을 1눈금에 맞춰서 아랫바늘에 맞춥니다. 아랫바늘, 윗바늘에 맞추지 않고. 아랫바늘에 맞추는 이유는 다 해놓고 찌가 되돌림이 다 됐을 때 나오는 눈금 있죠. 그 눈금의 상태에서 아랫바늘이 제대로 자리가 잡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랫바늘을 맞추는 겁니다. 윗바늘 1눈금에 맞춰 놓고 하지라고 하면 포지션이 변경됐을 때 구별을 못 합니다. 자, 수심 측정하고 이제 투척을 해보면 저 상태로 던지면 찌맞춤 눈금이 나오죠. 그러나 바닥에 아랫바늘이 살짝 닿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기법의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요. 우선은 던져서 찌맞춤 눈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12) 눈금이 나오면 아랫바늘이 닿아서 그 눈금 무게가 상쇄된 거죠. 그러면 찌맞춤이 됐고 아랫바늘이 바닥에 닿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저 위에는 항상 낚시를 했어요. 근데 제 방에는 아무도 안 합니다. 저하고 환님, 갈림만 하는데 한 번 던져봤어요, 제가. 근데 한 번 던졌는데 바로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약하게. 그래서 그냥 시작하려다가 일어나서 바로 카메라를 켜고 지금 다시 던진 거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중간에 전화를 받으면서 한번 끄는 거 외에는 무편집입니다. 그대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목내림을 깊게 시키면 아랫바늘과 윗바늘의 단차가 저 1번 눈금과 찌맞춤 눈금까지의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처럼 찌가 1눈금에서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림은 이거보다 약간 늦은 게 좋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서서히 윗바늘이 풀어지면서 올라옵니다. 이러면 윗바늘은 지금 바닥에서 10cm 이상 뜬 상태죠. 입질. 두 번 투척에 바로 입질이에요. 생자리인데. 고기도 묵직합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무겁고 힘은 엄청 좋고, 제 낚싯대가 18쪽 용성인데 딱 두 번째 던져서 나온 거. 산란철 고기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은 산란 시즌이 아닙니다. 더 추운 날입니다. 푸득득 하는 것도 없죠.
이 저수지의 고기는 중량이 1.5배입니다. 다른 데보다. 빵도 좋고. 사진 왜 찍는지 모르시죠? 환님 일하는데 사진 보내주려고. 이 낚시의 주안점은 되돌림의 속도를 얼마나 물고기에 맞게 컨트롤 해주냐 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확산의 폭도 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되돌림이 천천히 나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떡밥의 배합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죠. 입자가 많이 날리지도 않고, 그러나 밸런스 속구줄이 떡밥보다는 확산이 더 좋은, 바닥에서 20cm 정도 떠올라도 확산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것까지를 다 고려한 겁니다. 집어력도 상당히 좋겠죠. 자, 처음에 그냥 고기를 바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목내림을 일단 시킵니다. 초기밥이라서 저도 목내림 폭을 아직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데요. 지금은 목내림이 잘 안 됐죠. 끝난 겁니다. 목내림 안 되고 유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보단 좀 더 만졌어야 되는 거죠. 글루텐이 남아 있어서 찌맞춘 눈금까지 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글루텐이 약간 당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를 밀어주면 더 올라오겠지만 목내림이 안 되니까 이건 입질이 나오지 않죠. 잡어는 활동하지 않고요. 한 달 전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죠. 제가 옷 입은 거 보세요. 방한 치마 입고. 자, 앞에 목내림 못 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시켜야죠. 쿵 하고 딱 바닥에 찍히면 저렇게 눈금이 저렇게 나옵니다. 윗바늘하고 아랫바늘 단차 때문에 저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있다가 한 눈금씩 이렇게 서서히 풀어져 올라가면 그게 제일 좋은 되돌림이에요. 가볍게 사소히 한번 줬어요. 왜 그러냐면 풀려야 될 시간에 안 풀리니까. 건드림 나오죠. 되돌림 중에 건드림 입질. 되돌림이 나온다는 말은 먹이용이 쭉 끌어당겨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움직이는 먹이를 그냥 바로 포착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왜 고기가 저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시작할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가 1.0에 0.6 테이퍼가 진 초칭찌거든요. 고기 사이즈 좋죠? 빵도 좋고. 썸네일 필요하다. 튼실하죠. 지금 한번 앞으로 계속 보세요.
솔리드 1.0의 영역이면 08 정도라고 본다면 입질 폭이 작아요. 먹이기 쉬운 입질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고기가 어떻게 저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먹이용은 0.8cm, 감자는 1.5에서 2.0. 윗바늘은 사이즈가 그렇다는 거죠. 투척은 떨구어 넣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한 5, 60cm 정도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실제로 던져보면 거의 1m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낙하 중에 뭐 입질 나오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다 제껴야 돼요. 속고줄이기 때문에. 자, 한 농금에 쿵 됐죠. 여기서부터 되돌림이 서서히 나오면 돼요. 10초 정도 지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빨라요. 되돌림이 활성 좋으면 빨라도 뭐 입질해 줍니다. 이번에는 되돌림 중에 공격적인 건드림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는 되돌림 중에 공격적인 건드림이 나오고 바로 입질이 딱 나왔죠.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 되돌림 속도를 더 천천히. 떡밥을 만져야 되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먹이용이 풀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약간 풀어지면서 찌가 가지고 있는 복원용으로 채비가 더 당겨지겠죠. 입질. 보세요. 입질폭이 저렇게 작아요. 한 바늘이 닿았는데 목줄은 50밖에 안 되는데 솔리드 톱인데 입질폭이 저렇게 작다. 그러면 저걸 밸런스 속구줄이로 한다. 아니면 뭐 무크나 튜브로 한다. 표현 더 작아지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 목내림은 그냥 식힙니다. 중요한 건 되돌림 속도예요. 투척 좌표만 맞으면 저렇게 딱 찍힙니다. 정확하게. 근데 저게 계속 들쑥날쑥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투척을 균일하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라요. 아직도 되돌림 속도가. 그러나 건드림 나와요. 이건 입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밀어 올렸죠. 글루텐까지 나온 지점이 보통 8, 9였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그건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럼 챔질. 고기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몇 번 안 던졌죠? 깨물렸네. 아, 얘는 뭐지? 등어리에 물린 애예요. 가물치한테. 요 전화 와서 바꾸는 장면.
자, 일단 목내림은 꾹 식히고 낙하중에는 통과합니다. 쿵, 한 농금 딱 됐죠. 여기서 10초 정도부터 녹아내리듯이 되돌림 나오면 제일 좋아요. 이게 자꾸 하면 이제 기술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지금처럼. 이게 지금 같은 속도가 이상적인 속도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사할 줄 알고 다른 방식의 구사도 하고 해야 되겠죠. 되돌림 중에 건드림이 나오면 거의 입질로 이어지는데, 되돌림 중에 건드림이 나오지 않으면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덜 나왔죠. 이건 글루텐의 힘이 크게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글루텐 힘이 이럴 때는 더 작아져야 돼요. 물론 저 글루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녹으면서 되돌림이 다시 조금 더 나옵니다. 그 구간이 아마 입질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죠. 옆에서 망치질 하고 깜빡해버렸죠. 입질 봐라. 지금 입질이 저래요. 제가 고기를 연속적으로 잡았지만 어쨌든 찌를 움직여 놔야 입질도 볼 수 있어요. 저수지에는 저하고 옆에 올린 낚시 하는 분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입질, 입질폭 엄청 컸죠, 이번에는. 저런 입질폭이 자주 안 나옵니다. 대 휘는 거 보세요. 힘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m 정도까지는 전부 수초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띄워서 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겁니다. 제 뜰채가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고기는 크지 않아요. 근데 달리는 힘이 좋았어요. 입질폭이 저 정도 나와도 지금 100% 아랫바늘만 먹고 나와요. 윗바늘에도 글루텐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이를테면 감자 글루텐에 가깝잖아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랫바늘만 먹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매력 있는 낚시. 편집하긴 좋았어요. 끊을 게 없으니까. 원래 잘 안 끊지만. 카메라 앵글도 고정이에요. 내려가면서 바로 입질했죠. 저런 건 그냥 놔둡니다. 먹이용 유지만 돼 있으면 먹이용을 빨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렸어도 됩니다. 이거는. 낙하중에 가져가래. 자, 낙하중에 가져가는 거 챔질하면 어떠냐 하면 집어제 다 흩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기다렸어야 돼요. 절대 속고찌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속고찌리 하는데 낙하중에 입질 들어오면 받아치기라 그러죠. 여러분들 챔질 하시죠? 그거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바닥에다가 먹이용을 갖다 놓고 그 위에서 계속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들이 바닥에 있는 먹이를 보겠어요? 위에 터트린 연막을 보겠어요? 위에 걸 보지.
그러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도 더 기다려야 돼요. 강하게 쿡 찍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척 위치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G톱 길이의 폭도 안 될 만큼 계속 같은 자리에 제가 놓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되돌림 시작하자마자 바로 찍죠. 근데 입질폭 짧죠?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기 사이즈는 작으면 8치, 기본이 9치, 30 넘는 애들도 나오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화장실 다녀오고 환님한테 사진 보내고 뭐 그런 것만 했죠. 그 외에는 1시간 동안 낚시만 했어요. 요번엔 투척이 조금 높게 들어가서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떡밥에 손실이 좀 더 생기니까 투척은 최대한 수면과 가깝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선은 위치 똑같죠? 이제 고기들이 조금 더 모여들기 시작하면 낙하 중에 저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지금부터는 안정화를 어떻게 시키냐. 한번 벌써 저게 강하게 나왔죠. 되돌림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찍어야 돼요. 되돌림이 조금 늦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좋은 되돌림인 건 맞아요. 지금처럼 되돌림이 나와야 돼요. 입질폭 안 크죠? 저기 밸런스 속꽃 대휘는 거 보세요. 밸런스 속꽃줄이면 저 입질 포착하기 힘들어요. 또 수초로 달립니다. 들어오지 마. 이게 안으로 달려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느슨하게 해줘서 보냈다가 다시 잡아야 돼요. 붕어는 뭐 말할 수 없이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으셨거든요. 저는 아침에 와서 지금 20분 만에 벌써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잡잖아요. 최대한 조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조용하게. 떡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와. 투척 지점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고 일단 목내림 시키고 목내림은 속도가 제법 빨라요.
저기서 저항이 걸리고 낙하중이 입질 나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바닥을 되게 쿵 찍어야 돼. 찍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바닥을 찍고 되돌림이 조금 더 빨리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찔러 넣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떡밥에서 바늘 위치도 약간 높아야 되고, 그래야 빠질 때 쑥 빠지죠. 만약에 지금처럼 집어제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몇 번 챔질을 하면 밥이 더 흩날리면서 흥분하거든요. 방금도 제가 그냥 입질을 하니까 챔질했지만 헛방 나잖아요. 저런 건 별로 좋지 않죠. 포지션을 옆으로 살짝 옮겼어요. 되돌림 빨리 나왔어요, 요번에. 아까는 되돌림이 빨리 안 나와서 바닥에서 입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돌림을 좀 더 빨리 뺐습니다. 방금 이것도 입질이에요, 입질. 꿈뻑 이러고 밀어 올리는 거. 저런 게 포착이 어렵죠.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표현은 됐는데 포착이 어려운 거죠. 되돌림 다 안 나왔죠. 아직 먹이용이 조금 남아 있고 아직 반응 나온다는 거죠. 입질. 야, 입질 작죠. 그래도 챔질 가능합니다. 입질 폭이 크면 챔질이 쉽고 입질 폭이 작으면 챔질이 어려운 것은 아직도 기량이 좀 부족한 거예요. 옆에 있었구만. 입질 폭은 크게도 작게도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입질이 나올 때의 그 형태가 있어요. 폭과 상관없이 찌 전체가 움직여요. 그걸 읽어낼 줄 알면 입질 폭이 작아도 챔질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래서 작은 입질도 챔질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둥근 부분 있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오늘은 다양한 입질 형태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형태의 입질도 나오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 찾기 참 좋죠. 한 눈금 딱 찍고 살짝 더 들어간 거죠, 지금은. 바로 반응이 나오죠. 깊은 목 내림에서 그냥 바로 찍어버린 거예요. 힘도 엄청 좋고. 저렇게 하면 윗바늘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랫바늘만 먹어요. 제가 왜 저렇게 강제로 막 당기지 않냐면 지금 당기면 수초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띄워서 제압한 다음에 당기는 거예요. 얘는 또 무거웠어요, 고기가. 기본적으로 체구가 높고 또 두께가 두껍고 머리가 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꺼워서 중량이 상당합니다. 보세요, 사이즈. 사진 찍어서 환님한테 또 보내주고. 길이는 안 긴데 굉장히 체구가 높죠. 저러면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손맛 좋죠. 조용히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서두를 거 없죠. 솟구찌르니까 고기가 바닥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 돼요. 저럴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집중하는 거. 투척 지점을 정확하게, 밥달기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그런 거죠. 전날 아침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추위도 잊었어요. 고기 나오는데 뭐 추울 거 있습니까? 약간 낙하가 빨라지는 거 보면 고기들이 지금 반응을 하죠. 착지 지점은 정확하게. 활성이 좋으니까 되돌림을 다 볼 기회도 없죠. 그래도 한 마리 방금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기가 또 몇 마리 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방금 꿈뻑했어요. 저것도 입질일 수 있어요. 저걸 계속 채 나가면 점점 밥이 흩날리니까 제가 챔질 안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챔질 하려고. 먹이용이 남아있으면 여기서 입질이 나옵니다. 먹이용은 이 순간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죠. 사소리를 줄 수도 있고, 여기서 글루텐이 살짝 더 풀리면서 되돌림이 싹 나오다가 땅 찍는 경우가 많아요. 요번에는 지나갔어요. 아까 초반에 벌써 끝난 거였죠. 그래도 뭐 헛방이 거의 없죠. 웬만하면 그냥 다 고기가 걸리죠. 사실상 독탕이잖아요. 옆에 올림 낚시를 하는 분이 있어도 뭐 지보력에서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탕이어서 제가 서두르면 순식간에 과집어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더 깊게 들어갔죠. G톱이 1cm 정도 더 잠겼어요. (20cm) 단차 속고는 투척을 해보면 G 포지션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읽는데 다른 건 읽기가 좀 어렵죠. 이거보다는. 이거는 읽기가 더 쉬워요. 자, 지금 떡밥이 되돌림이 지금보다 빨라야 되거든요. 되돌림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가볍게 사소리를 줬어요. 떡밥의 경시 변화가 생긴 거죠. 다음 투척에서는 밥을 더 열어줘야 돼요. 자, 지금 서서히 올라오죠. 엄한기 때는 지금 같은 속도로 올라와야 돼요. 꾸역꾸역꾸역. 먹이용 글루텐은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바늘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한 농금씩, 한 농금씩 저렇게. 이게 제일 좋아요. 방금 꼼빡했죠? 입질. 보세요. 이렇게 한 농금씩 한 농금씩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좋아요. 희한하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공격이 훨씬 많죠. 야야야야야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것도 고기 작지 않아요. 제가 지금 뜰채질 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8치 넘어요. 들거도 보세요. 네. 그런데 저 위에서 잡으면 6치예요. 여기서 잡으면 큰데
입질이 지금처럼 짧고 빨라요. 그러니까 공략이 어렵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면 한 마리 잡고 못하면 그냥 그 사이클 버리는 거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 이거는 풀렸죠, 빨리. 빨리 빼려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빠졌어요. 대신 아랫바늘만 남아있고 글루텐이 아직은 조금 큰 상태로 남아있죠. 덜 당겨졌죠, 지금. 여기에서 글루텐이 풀리면서 살짝 더 당겨질 때 입질이 많이 들어왔죠.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글루텐이 풀려야 돼. 중요한 건. 올라옵니다. 미세하게. 아니면 사소리를 살짝 줘도 좋은데 큰 고기들이 경계심을 많이 가질 때는 사소리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때 사소리의 폭도 알아서 조절해야 돼요. 저 정도 올라올 정도 저렇게 많이 주면 안 되고 입질했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목 내린 폭을 내고 되돌림을 균일하게 하면 어김없이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땅땅 나오는데 제가 그걸 조금 실수하거나 하면 안 되죠, 바로. 그러면 있어도 못 잡는 거예요. 있으면 잡아낼 수 있느냐, 있어도 못 잡느냐의 차이죠. 이럴 때는 초집중이에요. 한 번 잘 던지면 바로 고기인데요. 그것도 사이즈가 준수한 고기들. 요즘 같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저런 고기 잡기가 어렵죠. 산란 고기가 아니면. 자, 제대로 내려갔습니다. 찍었습니다. 바닥. 바닥 찍으니까 바로 한번 쭉 빨아버리죠. 예상 못했어요, 저는. 자, 이거는 지금 강제로 윗바늘이 털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아랫바늘은 아직 다 끌려오지 않아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글루텐이 제법 그대로 보존돼 있으니까 여기서 풀려 올라가 줘야 돼요. 지금처럼. 남은 것들이 풀리고 있어요. 깜빡했어요. 입질이에요, 저거. 저런 건 채우지 못하죠. 입질. 앞에 것도 입질이었는데. 저게 말 그대로 저게 점 입질, 점 입질. 쉽지 않아요,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착지 순간에 나오는 입질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낚시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속구줄이는 관리를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옆에 올림 낚시를 하는 분이 있어도 사실상의 독탕이기 때문에
집어가 되기 시작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점점 찌가 신호를 많이 전하죠. 내려가면서 계속 쫓아오죠. 여기서부터는 안정을 시키는 게 기술인 거죠. 바닥에 목내림을 시키고 바로 찍어버리죠. 목내림 시키고 빨리 빼거나. 템포가 너무 빠르네. 예, 제가 템포가 너무 빠르다 그러죠. 뭐 빨리 하면 나오는 대로 그냥 챔질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탄화가 점점 위로 올라붙어요. 우아즈리가 되겠죠. 지금 보세요. 고기도 약간 작잖아요. 7치 뭐 정도, 8치 정도가 돼버리죠. 금방.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꾸준한 리듬으로 해줘야 돼요. 특히 고기가 사이즈가 제법 된다 싶으면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큰 고기들이 내가 템포를 막 끌어올린다고 거기 따라 붙어서 막 먹어주고 그런 법은 없어요. 밥을 정성 들여 달고 지금 같으면 바닥에 밥을 안착시키고 조금 더 빨리 풀리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대끼면 만약 부대낀다면 좌표를 좌우로 조금씩 옮겨 보는 것도 좋아요. 안경 쓰기 어려워요. 옆에 액션캠을 하고 있으면 좀 빨리 빼려고 했더니 잘 안 내려가죠. 낙하 중에 윗바늘이 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좀 빨리 빼려고 하다가 이게 안 맞으면 우아즈리가 돼버리죠. 모자가 카메라를 하고 있으면요, 모자가 자꾸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헤드캠 각도가 자꾸 뒤로 넘어가거든요. 낚시를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일단은 모자를 좀 고쳐 썼는데 그러면서 잠깐 화면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또 뒤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면 모자가 구조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무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귀가 아픕니다. 모자 쓰는 사이에 잠시 진정이 좀 됐고 목내림은 다시 정상적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랫바늘 집중하죠. 보세요. 되돌림의 속도를 빨리, 대신 털리면 안 돼요. 적어도 되돌림을 보면서 고기를 잡으면 지금처럼 고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집니다. 수초를 파고들려고 해가지고 절대 당겨내면 안 됩니다. 저 때는 낚싯대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고기가 수초에서 멀어지도록 해서 공기를 몇 번 먹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뜨면 지금처럼 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초에 다 감습니다. 사이즈 제법 되잖아요. 지금은 거의 30 정도 사이즈, 30 조금 넘는 거, 조금 안 되는 거, 뭐 지금 그래요. 고기들이 이 저수지에서 작은 고기가 아닙니다. 소류지이기 때문에 빵 좋죠. 또 사진 찍어 가지고 환님한테 또 전송해 주면 지금 앵글이 뒤로 넘어갔잖아요. 빵 좋죠. 고기가 묵직합니다. 걸어보면. 메커니즘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낚시를 더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무 시간에 저런 덩어리들 사진 받으면 근무에 지장이 많죠. 자, 또 계속 공략을 해봅니다. 저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터치를 맞출까 그게 아니고요. 고기의 활성에 따라서 되돌림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너무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거기서 약간 흥분하면 조금 더 목내리 확실히 시켜주고 뺄 때 빨리 좀 빠지게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집어제 사이즈도 그리 줄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붕어들의 양이 상당하니까 줄 거 줘가면서 하고 있어요. 사이즈 줄이면 위에서 털려버려요. 한번 받치고 내려갔어요. 저건 내려가다가 나온다. 쫓아 내려오죠. 이거 또 이러면 또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쫓아 내려왔다 하면 빨리 먹을 수 있죠. 아까 이 상태에서 나왔죠, 입질이. 자, 지금 좋습니다. 멈췄죠. 저러다가 딱 찍는 경우가 많았죠. 입질 작죠. 오, 보셨어요, 입질? 되돌림을 충분히 잘 봐주면 사이즈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서두를 일이 아닌 거죠. 확실히 제압해서 꺼내야 됩니다. 수초 있는 데서는 막 당겨내면 안 됩니다. 얘는 묵직했어요. 빵 좋고 구경 다 해야죠. 거기 이쁘게 생겼죠. 예. 손맛 좋겠죠, 당연히. 또 찍어서 보내고. 근데 한 첫 시간에만 이렇게 하고 나중엔 포기했어요. 뭐 하루 종일 찍는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에 물이 튀어가지고 계속 동영상으로 눌려져서. 얘도 빵 보세요. 제 손바닥 크기 한 배 반이잖아요. 30 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입질 폭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되돌림 중에 구현해내면 고기들은 튼실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메커니즘을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10번 투척에서 거의 7번 정도 고기를 걸어내니까 만약에 이걸 못하면 확률은 절반으로, 뭐 절반이라도 많이는 잡겠지만 더 많이 잡지는 못하죠. 상황에 맞게 터치나 크기를 맞춰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이 특히 20cm 단체 속구질 같은 경우에는 균일하게 계속 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고기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목내림 폭과 되돌림 속도, 그거면 거의 맞아진다고 봐야 돼요. 액션캠 각도 한 번만 보지. 고기 잡느라고 쫓아 내려오고 브레이크 걸리고, 그죠? 풀림은 좀 열어놨기 때문에 되돌리면 빨리 나와요. 대신 목내림 폭은 깊게 해야 되고. 고기가 많아서 뛰어요. 입질. 메커니즘이 확실하죠. 일단 9치만 되면 뜰채 써야 됩니다. 수초 때문에. 또 고기 구경 한번 하고. 아침에 한 마리 나왔어요. 여기 올라오셨네. 나 누구라고? 이 여덟 어르신은 저 양파망 들고 가서 네, 고기를 네. 요구해요.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기 안 잡힌다 그랬어요. 고기 안 가져가서 이거 좀 넣어주이소. 고기요. 예. 고기 가죽. 자, 제가 고기를 안 담아요. 이거 촬영을 해야 돼서 예. 담지를 못해요. 번거로워서. 그리고 찍히는 게 나오면 가져가는 게 담기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예,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촬영하는데 고기를 담아 놓으면 안 돼서. 예. 저는 원래 고기 안 가져가니까요. 저 어르신은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담배 계속 들고. 아닙니다. 아침에 한두 마리 잡았어요. 입질이 많이 약한데요. 그 봉어가 아침에 사서 야가 예, 예. 잠깐 떨어지지. 나도 몰라. 전 고기 안 드립니다. 자원을 지켜야지 뭐. 저분이 고기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요. 근데 저분은 이 못에 오는 사람들한테 다 요구해요. 희한한 참. 고기까지. 저분이 자꾸 뒤에서 지켜보고 잘 잡히나 안 잡히나를 보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딴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핸드폰 보고. 아유, 더워. 더운 게 아니고 열이 받은 거죠. 찌도 저쪽 옆에 던져놓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왼쪽에 던져놓은 거예요. 일부러 포지션 벗어나게. 고기를 안 줘도 자꾸 옆에서 기웃거리니까 아예 왼쪽으로 던져놨어요, 지금. 잘 내려가죠, 찌가. 말갛게. 동네에서 그물 치는 분들, 또 와가지고 고기 달라는 분들, 되돌림 속도는 뭐 고기도 있기는 해요, 여기도. 이미 집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헛방일 가능성이 높죠. 포지션을 벗어나서. 챔질 안 합니다, 웬만하면. 이 입질은 걸러져.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아,
옷에다 걸어가지고 옷에 걸었는데 안 빼고 핸드폰 보잖아요. 제가 핸드폰 보는 사이에 어르신 위로 올라가셨어요. 고기를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자꾸 안 주고 이러니까 직접 잡으러 저기 가신 거예요. 저기는 고기가 더 잘 나와요. 근데 여기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잡기는 쉬운데, 근데 뭐 어르신이 낚시를 잘하는 분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보고 계시니까 눈치 봐가면서 잡아야 돼요. 너무 많이 잡으면 또 다음에 또 여기 와가지고 터닫고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적당히 조절해서 잡아야죠. 그래도 멀리 가셨으니까 이제 고기 좀 잡아도 됩니다. 조금 쉬어져도 또 속구찌리는 안정이 좀 됩니다. 보시면 브레이크 걸리고 다시 목내림 되고, 그래도 두세 눈금이라도 올라오다가 땅 때리는 게 좋아요. 입질. 저는 헛방 나잖아요. 심이 커서. 요거보다는 두세 눈금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좋고, 문제는 이제 저러고 찍고 달려버리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챔질을 하게 되는데, 풀림을 조금만 더 빠르게 해야죠. 밥 크기는 그대로 두고 풀림은 조금 더 빠르게. 여기가 소류지 치고는 조금 큰 편이고요. 일반 저수지로는 작고 아주 작고, 연하는 전부 수초고. 수분이 좀 줄었죠. 겨울이니까 빨리 건조해져서 손물을 치고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목내림이 안 됐어요. 입질. 워낙 고기들이 모여 있으니까 목내림이 안 돼 있어도 채비는 바닥에 딱 안착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내림을 깊게 시켜줘야 돼요. 한두 번은 잡을 수 있어도 상황이 깨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수초 옆에 감았어요. 얘는 눈알이 툭 튀어나왔어요. 눈이 왜 이렇게 나왔지? 조금 징그럽더라고요. 눈알이 저기 툭 튀어나왔어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인물이 다른 형태였습니다. 치마 많이 넣네. 올림 낚시 하시는 분은 채비는 던져 놓는데 낮에는 본격적으로 낚시를 안 하시는지 조과는 없으셨고요. 저는 또 여유를 부립니다. 고기는 이제 뭐 제법 잡았고
또 이런 추세면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간간히 문자도 확인하고 수심은 18척 기준으로 3m 조금 안 되는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거의 3m 정도라고 봐야죠. 떡밥 터치를 위해서 지금 떡밥을 만지고 있는 중이에요. 화면으로는 안 보이는데 지금 아까 목내림이 안 됐잖아요. 그죠? 손물을 치고 나서 목내림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눌러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밥달기를 못 보여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그냥 정성을 다했고요. 겉면은 매끄럽게 했고 안에 입자는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밥 크기를 가지고 목내림은 확실하게 잘 돼요. 대신 안에 입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되돌림도 원활했어요. 그냥 지금 계속 고기가 나오니까 뭐 뭐든 던지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한두 번만 털려도 입질이 안 나오거나 헛방 나잖아요. 그래서 저걸 잘 맞춰야 돼요. 집어제 컨트롤이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입질 막 가져가죠. 이제. 근데요, 전부 아랫바늘입니다. 윗바늘 없습니다. 수초 감았어요. 다시 보내줬어요. 사이즈는 뭐 9치만 돼도 그냥 수초로 와가지고 감아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달래서 보내주고를 해야 돼요. 이거 산란철 영상 아닙니다. 산란도 아니고 산란하기 훨씬 전 영상이에요. 제가 이 영상 찍고 그 다음 2주 뒤엔가 갔을 때 저 위에서 약간 일부 산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여기서 했고 여기는 수심도 깊고 산란장은 아니었어요. 저는 산란철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기 위에도 있죠. 근데 저걸 막 까대면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뭐 노지에서 그렇게 낚시하면서 찌를 계속 그 밑으로 내리는 분들 입질 힘 보세요. 힘. 정읍이에요. 정읍. 용성 때 휘는 거 보세요. 제 용성 때가 아무리 낡았기로서니 그래도 허리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써. 9치밖에 안 되는데 힘을 저렇게 써요.
1시간 낚시했는데요. 등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몸이 춥지가 않아요. 고개 계속 걸어내니까. 제가 수초 제거기를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져가서 저는 잘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낚싯대 주변에 저 홈통 있죠. 저 사이로 고기 못 넣으면 걸려요. 중간에 한 번을 걸렸는데 큰 사이즈를 빼다가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뭐 실컷 잡으니까 별로 아쉬운 건 없고요. 시간도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어르신도 아침에 산책 나오신 거니까. 요번에 목내림이 잘 안 되네요. 조금 풀었더니 내려가면서 다 털려버렸어요. 다음에는 꼭 깊이 눌러줘야 돼요. 저런 거 챔질하면 안 됩니다. 챔질은 저거보다는 확실하게 강단이 있어야 돼요. 폭의상. 방금 그건 입질이에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질은 강단이 있어요. 아무거나 챔질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면 반응이 좋아지는지 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입질 패턴들을 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영상도 이 다양한 입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눈에 익혀 두시면 두실수록 좋아요. 저게 작은 사이즈예요, 오늘은. 아유, 잠시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팔 아파서 대를 내려놨어요. 마리수는 안 세봤는데요. 헛방 몇 번 없었고 그냥 계속 잡아냈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많이 잡겠죠, 종일. 이번에는 고기가 확실하게 공략이 됐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입질 패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20cm 단차 속구찌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입질은 이런 모양이구나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1시간을 먼저 끊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그렇게 딱 끊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단차 속구찌리의 응용입니다. 다른 기법이 아니고. 저는 힘들어서 저렇게 정리하고 나가가지고 저수지 한 바퀴 돌고 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간식도 먹었어요. 저랑 갈림이랑 환님이랑 여기서 일당백 한번 다 해봤어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입질 패턴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